왜 지금 AI를 떠나서 보안 거버넌스가 굉장히 중요할까요? 물론 이제 AI라고 하면 더 잘하시겠지만 뭐 현장에서 많이 고민을 하셨을 거예요. AI가 한번 옛날처럼 뭐 시스템 구축해 놓고 뭐 이걸 계속 쓰면 되겠지라는 그런 접근법은 좀 맞질 않잖아요. 이제 그 의미는 이제 AI는 굉장히 유기적이라는 거죠. 굉장히 오르가닉하기 때문에 구축을 하고 나서도 굉장히 그거를 관리도 잘해 줘야 되고 또 그거를 좀 어떻게 보면 좀 튜닝도 좀 많이 해 줘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있겠죠. 이제 그거에 이제 기본적인 게 이제 데이터에 대한 활용이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술 부채라는 용어를 썼는데 뭐 들어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실제로 이 레가시 시스템과 AI 시스템에 대한 기술 부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의 굉장히 최적화된 기술로서 도입은 하지만 이게 미래에 대한 제작업 비용으로 굉장히 크게 다가오는 거죠. 특히 AI 기술은. 오늘이 가장 좋은 거잖아요. 내일이 되면 또 내일이 가장 좋은 거고. 이렇다 보니까 그 기술 부채에 대한 갈등이 굉장히 많고 단순히 관리라기보다는 굉장히 정책적인 대응이나 아니면 규제에 대한 대응이 강화가 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나 이제 AI 기술에 대한 새로운 위협은 이제 클라우드죠.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를 좀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잘 할 수 있을까? 어디에서? 내부에서. 뭐 그거는 여러 가지 이제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규제에 대한 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보안 리스크 글로벌 확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전에는 이제 저희가 주로 어 보안 리스크라고 하는 예를 들면 뭐 공격 성향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저 몇 군데인데 딱 타겟이 돼 있었는데 요즘에는 굉장히 글로벌리 확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주적이 굉장히 다변화돼 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할까? 그리고 이제 가장 고민 많이 하시는 내부적으로 생산성 향상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AI를 활용해서 그런 이제 고민에서 시작하다 보니까 뭐 아이디어는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제로 보안에 관한 이런 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그 안에 중심은 실은 기술적으로 좀 방에 대한 접점 관리인 거죠. 네트워크에 대한. 왜냐하면 뭐 재택근무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외부에 있는 AI를 활용해서 쓴다거나 할 때는 당연히 이제 그런 망 접점 관리라고 하는 이슈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지금 이러한 문제들을 하나둘씩 풀기에는 굉장히 어렵고 이게 굉장히 하나로 이렇게 원 포인트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이걸 전체적인 관점에서 좀 봐야 되기 때문에 이제 거버넌스가 필요한 거고 그 거버넌스를 이제 들여다보니까 '아 보안 거버넌스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이 계속 화두가 되고 있는 거죠. 저는 이제 금융권에서 좀 오래 있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이제 비슷한 생각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말씀드리면 요게 AI만 제거하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너무도 당연한 거죠. 뭐 목표 설정하고 데이터 수집하고 구축하고 인프라 만들고 뭐 사람도 있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이런데 사실 이게 AI가 딱 붙는 순간 가장 어려운 게 밑에 있는 것들이 밑에 이제 두 개인데 하나가 법적인 거하고 윤리적인 고려사항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금융권에서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지금도 그렇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바틀렉인 거죠. 승인도 받아야 되는 것도 있고 또 나중에 이제 소비자 보호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 AI라고 하는 거 뭐 해보셨겠지만 금액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GPU 사용 금액도 있고 아니면 인력에 대한 것들, 개발에 대한 것들. 근데 이 과연 그 투자에 대한 그럼 효과가 이 정도 나는 걸까? 뭐 이런 게 굉장히 경영층에서는 챌린지가 좀 많죠. 제가 뒤에도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뭐 다른 거는 다 유사할지 몰라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AI 도입을 하기 위해서 좀 고민을 해야 되는 포인트였다. 금융권에서는. AI 여기까지 가지도 않고 지금 레가시 시스템이 너무 리스크하다. 그래서 이제 과기부하고 이제 뭐 금융은 금감원이겠죠. 금감원이 금융 이런 데서 통제하는 데서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점검 방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서의 망 접점 자산에 대한 취약성 점검을 실시를 하고 그리고 그거를 신고를 해라, 보고를 해라라고 하는데 이거 통상 하는 겁니다. 뭐 다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물론 기간도 좀 빡빡하게 줬죠. 뭐 ISMS 인증 기업은 뭐 10월 말까지 하고 뭐 상장 기업은 다음 달까지, 중소기업은 뭐 연말까지 해라라고 하는데 할 수는 있으실 텐데 여기에서의 가장 핵심은 실은 CEO 보고입니다. 이게 CEO 분께 보고를 하고 그리고 서명을 해서 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거버넌스가 바뀐 거예요. 그전에는 CISO나 아니 CISO가 안 계신 분들 CPO나 아니면 뭐 CIO나 이런 다른 실무 레벨에서의 그런 승인이나 아니면 이제 검토 그리고 관리가 이루어졌는데
요즘엔 레갈 시스템에서 너무 많은 보안 사고가 일어나니까 이거를 거버넌스를 올린 거죠. 그러니까 관리 체계를. 그래서 CEO 확인 서면을 가져와라. 라고 하는 게 이제 공식적인 엊그저께 나온 이게 긴급 보안 점검 계획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오늘 설명드려야 되는 건 이게 AI를 활용해서 막 유토피아를 만들어 가지고 기업을 많이 성장시키고 그 성장하는 기업 안에서 뭐 스스로 개인 성장도 해야 되고 막 이런 좀뭐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내용을 바랄 텐데 실은 실제로는 AX의 리스크, 보안 리스크를 검토하기 전에 기존 시스템의 리스크가 굉장히 좀 크다라는 좀 약간 어, 이율배반적인 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AX도 중요하긴 한데 이 레갈 시스템하고 그럼 AI 시스템하고는 그럼 어떻게 좀 잘 관리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거버넌스 안에 다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이런 청사진을 제시할 때 좀 한계가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이제 그런 포인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이런 강의에서도 들으셨을 거예요. 이제 AI 규제 동향이라고 하는 거는 뭐 이게 법은 뭐 정해져 있으니까요. 이거를 뭐 여러 가지 관점에서 많이 해석도 많이 해주시고 할 텐데 명확한 거는 이제 EU 쪽에서의 그런 AI 액트라고 하는 거는 유럽 쪽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AI 기술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어, 그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셉니다. 그래서 최초로 이제 어떻게 보면 AI 관련된 법안을 좀 만들어냈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EU 쪽에서의 인공지능 관련된 포괄적인 법이라고 하는 AI 액트라고 하는 거는 실은 리스크 기반 접근입니다. 그래서 리스크 베이스드 어프로치라고 해서 여기에는 기본적으로는 뭐 내용은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어, 범용 AI 모델의 법적인 윤리적인 문제에 따라서 범용 AI가 관련된 이원화된 규제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범용 AI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서 투명성 의무를 굉장히 투명성 의무만을 좀 부과해 놓고 그리고 나머지 고용량 범용 AI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이라든지 아니면 시스템 리스크라든지 아니면 안전성 확보라든지 이런 것들에 좀 약간 엄격한 위험 관리 의무를 부과해서 투웨이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저희하고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부분은 실은 미국이죠. 미국은 용어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미국은 RMF라고 해서 여기 이제 나와 있는데 AI 위험 관리 체계라고 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에서 나와 있는 게 지금도 쭉 이제 트럼프 이기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RMF라고 해서 리스크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안에서 이 프레임워크 안에서 어, 여러 가지 보안 체계라든지 아니면 도입해야 되는 기술들 그리고 윤리 체계라든지 이런 얼라이먼트를 어떻게 가져갈 건지를 딱 지침을 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올 초에 나와 있는데 뒤에 이제 설명드릴 텐데 그 프레임워크가 나왔는데 그 프레임워크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면 AI에 관련된 기술적인 도입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적인 통제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통일화시켜서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우리나라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지금 RMF를 통해 가지고 뭐 하고 있다 이 정도 보시면 되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AI 기본법이 이제 만들어지긴 했죠. 그래서 거기 AI 기본법에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정의는 인간이 가진 지적 능력을 전자적 방법으로 구현한 것이다. 너무 고리타분하긴 한데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실제적으로 AI 기본법 안에서는 가장 키워드가 이제 고용량 인공지능 및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의무를 좀 부과했다. 그래서 고용량 인공지능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약간 핵심이죠. 근데 다행스러운 거는 우리 아직 시행하기 전에 이거를 좀 많이 유예를 했어요. 아직 뭐 활성화도 안 되는데 어떻게 법부터 정역을 하겠어요. 하지만 실제로 실무적으로 진행을 하시려면 이 법만 가지고 일을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AI 관련된 가이드라인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이게 실제 뭐 여기 제가 1월까지 정리한 건 28개 정도 되는데 여기 보시면 뭐 식품의약처럼서도 쭉 있지만 실제로 올해 이제 8월에 나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나온 생성형 인공지능 개발 활용에 위한 개인정보 처리 안내서 이게 가장 핵심입니다. 요 부분만 가지고도 한 시간을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이건 뭐 지금 이 부분을 설명드릴 건 아니어서 이건 참고하시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리고 방통위에서도 나오고 올해 나온 거는 이제 문화체육부 관광부에서 이렇게 나온 저작권 관련된 것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이드라인이 법은 아니지만
이게 나중에 법제화 됐을 때 스스로가 어떤 통제 장치에서 어떤 거버넌스에서 하려면 이 가이드라인을 좀 꼼꼼히 좀 보시고 데이터 수집서부터 분석 그리고 어떤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활용하실 때 가이드별로 좀 단계별로 어, 따라하시면 따라한다는 표현이 그렇지만 단계별로 적용하시면 음, 보이지 않는 뭐 리스크를 좀 해칭할 수 있는 그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거는 이제 특히 이제 HR 부서에서 많이 고민을 하시는 부분이실 텐데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입니다. AI가 알아서 판단을 한 거를 가지고 물론 금융 쪽에서 보면 뭐 로보 어드바이저라든지 아니 펀드 추천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될 텐데 그거 말고 이제 기본적인 회사에서는 이게 HR에서 굉장히 많이 써요. 이력서 검토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 사람 뭐 HR 사람 평가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할 때 많이 이제 AI를 활용해서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실제적으로는 이게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의 권리를 알려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받는 분의 입장에서 보면 그 결정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뭐 XAI라고 해서 Explainable AI라고 많이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거는 뭐 지금 범용화돼 있어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이제 사례들이 많다 보니까 그러면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인적 개입의 여부에 따른 자동화된 결정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냐 해서 실제로 AI 면접을 통해서 응시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하고 불합격을 결정하는 경우는 인적 개입이 없었기 때문에 이건 자동화된 결정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실제적으로 채용 여부를 검토하는데 AI를 통해 가지고 산출된 자료를 참고하고 그리고 다른 요소들하고 정성적인 요소들하고 검토해서 결정을 내렸다. 그럼 이거는 자동화된 결정이 아니다라는 게 이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하실 때 어느 정도 이런 사람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을 써야지만 이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 주체 권리가 에 대한 거를 해칭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표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내가 할 때 이게 지금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개인정보 처리처로서 해야 되는 게 이게 자동화된 결정인가 아닌가 약간 이런 자율진단표가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참고하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 데이터에서의 두 번째가 이제 해킹하고 개인정보 유출 부분인데 요즘에 뭐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건 뭐 제가 뭐 더 설명 안 드려도 될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작권 문제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저작권은 요건 약간 기술적인 문제이긴 한데 이게 데이터 마이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근데 데이터 마이닝을 할 때 여기 좀 요 내용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텍스트와 데이터의 유용한 정보를 추출, 가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집하는 텍스트 및 데이터 마이닝과 관련해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분석 기술을 통해서 다수의 저작물을 포함한 대량의 정보를 해석할 때 필요한 범위 내 저작물을 복제 전송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분석할 때를 쓰고 난 다음에 분석된 결과를 좀 이렇게 전송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요거를 지금은 폐기가 됐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를 그러니까 모델을 되게 굉장히 어, 강화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긴 한데 폐기가 됐어요. 아쉽게도. 근데 뭐 21대 국회에서는 도입하지 못했지만 지금 논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저희 우리나라의 그런 뭐 서버린 AI를 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이 있다. AI 정책 방향이라고 해서 올해 계속 이슈가 되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규제가 먼저인지 육성이 먼저인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특히 AI 부분은. 그러니까 보안을 쓰게끔 만들어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회사를 위해서 막아야 되는 약간 이런 이율배반적인 데가 계속 있는 거죠. 규제 측면에서 보면 인공지능의 오작동이나 오류 등을 위해서 좀 보호가 필요하고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명분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알려줘야 된다라는 게 있지만 실은 뭐 이게 AI 산업이 굉장히 막 어, 드라마틱하게 아니면 막 이렇게 성장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성장하는 준비 중에 있는데 준비 중에 있음에도 이런 규제를 적용해야 되는 거냐 그러다 보니까 어, 이렇게 미래에 대한 핵심 먹거리를 어떻게 우리는 가져가야 되지? 근데 이게 규제 때문에 안 되네? 뭐 이런 얘기들도 계속 많이 나오고 활용을 못 하겠네?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산업 육성 측면에서 이게 좀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법도 없고 법은 이제 내년부터 시행이 되고 그리고
가이드라인을 따라서 해야 되는데 가이드라인을 어떤 것들을 봐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고 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활성화되는데 한계가 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또 뭐 저희는 뭐 저희 나름대로만 고민하는데 이게 글로벌 기업분들 많으시잖아요. 뭐 자동차 회사라든지 전자회사라든지 굉장히 많으신데 또 글로벌은 글로벌 보안 규제가 또 굉장히 상당합니다. 예를 들면 소프트웨어 글로벌 소프트웨어 규제라고 하는 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요즘에는 뭐 다들 패키지도 많이 쓰시고 뭐 소프트웨어 개발을 할 때 오픈 소스를 많이 활용을 하시기 때문에 그 오픈 소스 안에 보안성을 그러면 누가 개런티를 해줄 거냐. 왜냐면 그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어, 해킹 공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뭐 들어보셨겠지만 백도어 공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거에 대한 그러면 소프트웨어 공급망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그러면 소프트웨어 개발 단계에서부터 외부 오픈 소스를 쓰고 있는 특히나 뭐 소스 코드라든지 아니면 외부 패키지를 쓸 때 거기에 대한 사양서를 좀 만들자라고 해서 밤이라고 하는 거는 뭐 제조업체에서 쓰고 있는 뭐 비롤 머티리얼이라고 해서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지만 그거를 이제 시큐리티 관점에서 쓰자. 그래서 S밤이라고 하는 거를 이제 글로벌에서는 요구를 합니다. 경험을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우리 소프트웨어를 특히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 이제 어떤 전자제품이라든지 뭐 자동차라든지 시스템에 들어가는 임베디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소프트웨어 오픈소스 목록을 일단 제시를 해야 되고 그 오픈소스에 대한 버전이라든지 아니면 해시값이라든지 이런 것들 작성해 이런 것들을 쫙 만들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큰 스펙이 이제 강제화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거를 수출을 하거나 아니면 이걸 제공을 할 때 거기서 요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소프트웨어 회사가 이렇게 막 대기업들보다는 좀 중소기업들이 많잖아요. 근데 중소기업한테 이런 것들을 S범을 요구하면 굉장히 이게 일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또 경험해 보셨겠지만 이 소스 코드에 대한 그 보안 그 개런티를 소스 코드라는 게 원래 그냥 오픈해서 써야 되는 건데 이거를 확인하고 써야 되고 버전도 관리해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렵다. 근데 이거를 미국에서는 굉장히 요구를 하고 특히나 이제 뭐 미국과 적대시되는 국가의 소프트웨어를 쓸까 봐뭐 그런 것들이 많죠. 좀 민감한 부분을 쓸 수 있으니까 그 특정한 회사의 소프트웨어라든 제품이 들어가면 우리는 안 돼.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배리어를 쳐놓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챌린지가 좀 많이 생기고 있다. 이런 것들을 그럼 다 어떻게 따라서 해야 되냐. 뭐 우리는 보안팀 3명밖에 없고 뭐 예를 들면 뭐 그런 회사분들이 대다수거든요. 이렇게 임원도 안 계시고 뭐 부장이 혼자 다 하셔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런 게 계속 이제 선문답처럼 들리실 거예요. 그런데 위에서는 계속 야 우리도 AI 좀 써보자 뭐 이런 좀 챌린지도 있으실 거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하시려면 뭐 AI 거버넌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보안 부분도 포함이긴 한데 그 첫 번째로 좀 하셔야 되는 게 규제 분석하고 기술적인 평가 기준을 좀 수립을 좀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하다가 우리가 빨리 애자일하게 하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에 하도 애자일해서 하니까 뭐 데브옵스를 쓰니까 뭐 예를 들면 뭐 CI/CD를 통해 가지고 어쩌고저쩌고 하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나중에 이거를 다시 규제를 맞춰서 하려고 하면 그 시간이나 아니면 비용 로스가 굉장히 커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이제 기술 부채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런 규제 분석하고 기술적 평가 기준을 좀 수립을 하셔서 진행을 해야 되고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법들 이건 저는 이제 이게 금융을 했으니까 금융에 대한 법만 써놨는데 그 해당하는 인더스트리에서 적용해야 될 관련된 법들이 없으시면 이제 가이드라인 그런 것들을 쭉 보시고 그리고 이제 세부 규제는 어떻게 보면 개별 법률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 지속적으로 좀 업데이트를 해주셔야 돼요. 데이터 처음에는 뭐 데이터 수집할 때 뭐 민감 정보라고 해가지고 뭐 가명과 익명을 다 처리가 썼는데 어느 정도 지나면 이거는 분석하는 데이터든 그냥 쓸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그런 것들도 계속 이제 확인을 계속 하셔야 되니까 그걸 가지고 그리고 뭐 물론 또 글로벌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 또 글로벌 규제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걸 보고 어느 정도의 우리가 이걸 딜리버를 할지에 대한 약간 행동 강령, 디펙트로 좀 만들어 놓으셔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써야 되는 AI가 판별형인지 생성형인지도 좀 검토를 하셔야 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업무 매뉴얼들
만들어야 되는. 그게 어떻게 보면 큰 AI 거버넌스, 보안 거버넌스의 골격인 거죠. 네. 이건 뭐 그거를 조금 더 딥하게 보시는데 결론적으로는 이게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보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예시로 썼지만 AI 관련 부서가 있으신 분도 있고 없으신 분도 있고 하실 텐데 AX를 하겠다고 하는데 이 AX를 하기 위한 그러면 의사결정 체계는 누구인 거고 의사결정을 통해 가지고 그러면 이걸 계속 운영 체계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좀 만들어셔야 되는 거죠. 어떤 걸 기반에? 규제에 기반해서. 음. 요거는 금융 쪽을 제가 지금 설명을 좀 드리는 건데 어떻게 보면 금융은 정책과 조직과 통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서비스를 내려고 하면 이 서비스는 특정한 그 현업 부서에서 오거든요. 요청사항이 오거든요. 그럼 현업 부서에서 이제 기획 및 설계가 되는데 그 기획 및 설계를 하고 그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전처리를 하겠죠. 그리고 모델을 만들고 검증하고 배포를 하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큰 대기업 입장에서 보면 이 부분은 CDO 분이 하시고요. 이 개발 쪽 이쪽은 CIO 분이 하시고 배포 결정 이런 거는 보안성 검토 이런 걸 하기 때문에 시소라는 분이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 모니터링은 이제 현업 부서에서 와서 이렇게 진행을 계속 하다 보니까 이 내용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는 각각 나눠져 있는데 이거를 총괄해서 보시는 분이 안 계신 거죠. 그래서 그 총괄해서 그러면 누가 이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겠냐. 이게 큰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죠. 이게 뭐 시스템이나 알고리즘 뭐 쭉 있는데 요 안에서의 그런 통제 장치들, 프로세스를 어떻게 만들고 할 거냐. AI 개발 이용 관리에 필요한 리스크를 다각적으로 좀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거를 이제 금융에서는 책무구조도라고 해가지고 적용을 하고 있는데 다른 인더스트리에서도 다른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네. 좀 복잡스럽긴 한데 AX를 뭐 많이 하시면서 고민스러운 게 있으실 거예요. 뭐 투자도 많이 받아야 되고 사람도 없고 뭐 한데 어, 역설적으로 그러면 AI 서비스를 안 쓰면 안전하고 저희 더 성장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드려요, 제가 실은. 그러면 물론 당장은 보안 컴플라이언스로 신규 상품이나 아니면 서비스나 아니면 혁신이 굉장히 소극적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안전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뭐 배를 정박시키려고 뭐 이렇게 쓰는 건 아니니까 띄워야 되는데 그 띄우기 위한 준비를 어, 이런 통제 장치나 아니면 이런 거버넌스 통해서 준비해 놓고 하시면 충분히 안전하다. 그래서 이런 내부 통제 거버넌스 측면이라든지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좀 보시면 좋겠다.